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금융공기업과 주요 은행들의 상반기 공채 시즌도 시작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채용 비리 여파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애쓰는 모습입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금융공기업과 시중은행의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NH농협은행은 이미 상반기 채용을 마무리했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채용 인원을 확정했습니다. 상반기 채용을 확정했지만 규모가 미정인 KB 하나은행과 채용 가능성이 있는 산업은행 등을 빼고도 이미 지난해 상반기 뽑은 인원보다 많습니다. 금융공기업과 은행들은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취업 준비생들에게 꿈의 직장으로까지 불리지만 채용 비리로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를 의식해 상반기 채용 계획을 밝힌 금융공기업과 시중은행들은 너도 나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학력과 나이 등을 가리는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고 면접 과정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공정성이라든지 또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열린 채용이라든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든지 채용 문제의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들은 IT와 기업금융, 자금관리 등 직무별로 나눠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순국입니다. 금융공기업과 시중은행들이 최소 1,200명 규모의 상반기 공채를 시작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공기업 4곳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B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은 상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금융회사가 현재까지 밝힌 채용 규모는 1,209명 이상으로 지난해 상반기 1,174명보다 30여 명 늘어난 수준입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명예퇴직도 적극적으로 실시한 만큼 신규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등기 임원이 받은 연봉은 일반 직원의 평균 13.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분석 사이트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그룹 계열 94개 상장사의 지난해 회계연도 사업 보고서에 기재된 보수, 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등기 임원 301명의 평균 연봉은 11억 4,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부장급 이하 일반 직원 62만 9,900여 명의 연봉은 평균 8,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 등기 임원의 연봉이 일반 직원의 21.9배로 가장 많았고 LG그룹이 17.3배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되 인하폭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해 기름값이 오르게 됐는데요. 여기에 국제 유가 상승세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이번 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408원 수준. 상승세로 돌아선 2월 셋째 주부터 가파르게 올라 65원이나 뛰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원래 5월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기간을 8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인하폭은 절반 조금 넘게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리터당 기름값이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46원 오릅니다. 게다가 국제유가도 오르고 있어 기름값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두바이유 가격은 이번 주 70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기름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도 곳곳에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11월 이란산 원유 수입에 제재를 가할 때 한국은 예외가 인정됐는데 미국이 대이란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어 다음 달 예외 조치 연장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또 석유 수출국 기구의 산유량 감산 조치가 연장될지도 변수인 가운데 일부 산유국의 내전, 주요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정전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도 존재합니다. 베네수엘라 등의 이런 지정학적 문제들이 촉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부 반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동안 주춤했던 기름값이 다음 달부터 대폭 오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대 초중반으로 떨어지며 5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1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과 투자 등의 부진으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작년 4분기 대비 0.4%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부 연구기관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의 품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KT에 이어 SK텔레콤도 5G 통신 가능 지역을 보여주는 커버리지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역시나 전국 곳곳이 횡하게 비어 있었는데요. 5G 기지국 수가 가장 적은 LG U+는 지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공개한 5G 커버리지 지도. 5G 통신 가능 지역을 의미하는 빨간색 표시는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조차 곳곳이 비어있고 빨간색 표시가 있어도 건물 내부나 지하는 실제 5G 통신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KT의 5G 지도도 비슷한 모습이고 LGU+는 아직도 지도 공개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 이는 LGU+가 통신 3사 중 5G 기지국 수가 가장 적다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 3일 기준 5G 기지국 수는 SK텔레콤과 KT는 3만여 개지만 LGU+는 만여 개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커버리지도 일정 수준 이상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다른 분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을 시키거나 이러는 거는 게다가 5G망이 없는 곳에서 5G 대신 LTE를 쓰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LTE 5G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LTE로 가야 되는데 이게 폰이 버벅버벅 하는 네트워크를 못 잡으면 이제 다시 껐다 키든지 뭐 해야 된다는 문제.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5G. 이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비싸게 팔면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서로 장점을 수용하며 경쟁하다 보니 이제는 비슷비슷해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 최대 화두는 접히는 화면입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은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반면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호기를 부리던 중국 업체들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가 미국에서 예약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정식 출시는 오는 26일. 다음 달에는 국내에서도 5G 단말기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부분의 내구성 논란에 삼성전자는 화면을 20만 번 접었다 펴는 테스트 공정을 공개했고 중국과의 기술 우위 논란에 대해선 직접 사용해보면 알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격 준비를 마친 삼성과 달리 개발을 끝냈다던 중국 업체들의 폴더블 폰 출시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을 따라잡겠다는 화웨이는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밖으로 접히는 방식을 택하고도 출시를 올해 하반기로 잡았습니다. 화면이 좌우로 2번 접히는 시제품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샤오미는 아예 일정을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제품은 완성도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Our photo phone is still in R&D development, so it still needs some time to make improvement to remove all imperfections before it is mature enough to be launched in the market. 200만 원이 넘는 갤럭시 폴드의 반값이 될 것이라더니 실제 출시 여부조차 불확실한 겁니다. 이달 말부터 실제 소비자들이 손에 쥘 폴더블 폰. 가격과 내구성 문제를 딛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뭘 정기 구독한다고 하면 신문이나 잡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요새는 꼭 읽는 것이 아니라도 정기 구독처럼 일정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받거나 일정 기간 빌려 쓰는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꽃이나 비싼 그림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최주영 씨는 2주에 한 번씩 택배를 받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신선한 꽃입니다. 정기적으로 새로운 꽃들이 맨날 오니까 제 기분도 새롭고 예쁜 꽃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포장한 꽃을 정기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늘고 있습니다.
꽃을 비싸고 왠지 사치다 아니면 뭐 이벤트나 특별한 날에만 꽃을 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2주에 한 번씩 나에게 주는 행복? 전문가가 직접 그림을 집으로 가져와 기존에 설치했던 그림과 교체합니다. 미술관에 전시하듯 정성스럽게 설치하고 그림 설명도 해줍니다. 그림 구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몇 개월씩 이용해 보심으로써 그 부담감을 좀 덜어내신 것 같고요. 미술 작품을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가족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활용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종이책이 전자책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이 전자책도 파일을 사서 소장하는 대신 일정 기간 구독하는 형태도 늘고 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태블릿 PC 등에서 책을 받아 한 달간 마음껏 읽을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필요한 책을 선택해 볼 수 있어서 고객들께서 좋아하고 계십니다. 소유보다 경험, 그 경험을 합리적 가격에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은행 가실 때 신분증 안 가져가셔서 거래 못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이제 이런 모습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손바닥 정맥으로 본인임을 인증하는 기술이 대형 은행에서 실제 채택돼 신분증은 물론 카드나 비밀번호 없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금융거래에서 몸이 신분증과 비밀번호를 대신하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손바닥 정맥을 통해 본인이 확인되면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창구에서 출금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몸만 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손바닥만 갖다 대면 통장과 신분증, 비밀번호 없이도 손쉽게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은행을 찾는 비율이 높고 정보통신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한층 수월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직접 은행을 찾아가는 분들을 향한 것이라는 점에서 어떤 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고, 모바일 거래에서는 이미 생체 인증 시스템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채나 지문 등을 미리 등록만 하면 수초 안에 인증이 완료됩니다. 다만 문제는 보안입니다. 비밀번호 등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기존의 인증 수단과는 달리 생체 정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체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유출되기 시작하면 변경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맥 인증 정보는 암호화한 뒤 금융결제원과 은행 두 곳에 나눠 보안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대형 마트 안으로 갑자기 차 한 대가 돌진해 들어옵니다. 쇼핑객이 차에 치이고 상품이 밀리면서 마트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용하던 약국안으로 갑자기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약품은 쏟아지고 약사는 황급히 피하면서 화를 면합니다. 모두 고령의 운전자가 실수로 일으킨 교통사고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과 신체 반응력이 떨어지는데 지난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2만 6천여 건, 전체 사고 점유율도 12.3%에 달했습니다. 정차 위반은 많이 했어. 정차 위반. 신호 위반도 조금 하고 눈이 좀 나빠가지고 아들이 끌지 말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경기도는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보상하는 정책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합니다. 경찰서나 면허 시험장에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진 반납을 하더라도 좀 더 명분 있게 또 반납도 하고 본인이 또
난 과거에 그 운전면허 소지자였다라는 그런 자존감도 함께 살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재작년 기준으로 0.1% 수준, 올해 10,0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7,000명을 대상으로 자진 반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월요일만 되면 유난히 피로를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쉽지 않은 회사 생활에 때로는 하루빨리 은퇴를 하고 편히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자신의 은퇴 나이를 언제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안치홍 아나운서가 오늘 제 마음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아마도 많은 시청자들이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은퇴 나이. 과연 직장인들은 적정한 때를 언제로 보고 있었나요? 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구직 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652명을 대상으로 예상 은퇴 연령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선 직장인들이 은퇴 후 노후를 즐기기 원하는 나이는 평균 59세로 조사됐습니다. 성별로 나누면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남성의 경우엔 평균 62세, 여성은 57세 일을 그만두고 여생을 즐기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얼마 전 대법원에서 육체 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이와 달리 60세 이전의 은퇴를 원하고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은퇴 연령은 다소 달랐습니다. 더는 돈을 벌지 않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은퇴해도 되는 나이에 대해 묻자 평균 65세로 대답한 거죠. 성별로는 남성은 평균 67세, 여성은 평균 63세에 은퇴를 해야 한다고 응답해 희망 은퇴 연령과 실제 예상 은퇴 연령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은퇴 연령이 희망과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좀 흥미롭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일 거라 생각합니다. 은퇴 전 최대한 돈을 많이 모아야 은퇴 후에도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직장인들이 예상하는 은퇴 후 최소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68만 5천 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목표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은 평균 282만 8천 원, 여성은 평균 258만 8천 원의 최소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예상해 직장인들의 현실적인 은퇴 연령이 다소 늦춰진 거죠. 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은퇴 전까지 지금의 일을 계속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네, 이 은퇴 전 자신의 마지막 직업이 무엇일 거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엔 1위는 현 직무 그대로 직장인으로 뽑혔는데요. 하지만 응답률은 적은 편입니다. 25.6%가 응답했는데요. 즉, 4명 중 1명의 직장인만이 지금의 일을 그대로 할 거라고 예상한 겁니다. 네, 생각보다 지금의 일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적었네요. 그렇다면 은퇴 전 지금의 일 외에 다른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나요? 네, 1위 이외의 나머지 직업들은 지금의 일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뽑혔는데요. 2위는 17.5%가 응답한 치킨집, 또 편의점 사장님 등 자영업자가 차지했습니다. 은퇴 후 자영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진 영향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3위는 16.9%의 비율을 보인 사무 내근직 직장인, 4위는 8.4%가 뽑은 서비스직이었습니다. 건물주도 7.8%가 응답해 5위에 올랐는데요. 이 외에도 알바생, 운송기술, 노무직과 같은 직업이 예상 답변으로 뽑혔습니다. 네, 은퇴 전에 다양한 직업을 고려하고 있었군요. 그렇다면 은퇴 전에 직업뿐만 아니라 직장 역시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는데요. 설문에 응답한 직장인 중 단 19.9%만이 현재 직장이 나의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직장에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근속 연수를 평균 4.8년으로 상당히 짧게 잡고 있었는데요. 성별로는 남성은 평균 6.8년, 여성은 평균 3.4년을 더 일할 것이라고 답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은퇴 전 직업과 직장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고단한 하루 끝에 잠시 은퇴라는 휴식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는 늘 새롭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